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뭘까요? 이 논픽션 분야에서는 바로 이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합니다. 1937년 초판이 출간됐는데요. 그 이래 전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꾸준하게 받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친구를 사귀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러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아주 짧고 간결하고 쉽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요? 사회생활,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은 왜 힘들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사람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일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우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하는 인간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 혹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 책 한 권이면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크게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2부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3부는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는 리더가 되는 9가지 원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꿀을 얻고자 한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즉, 벌한테 달콤한 꿀을 얻고 싶으면 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비평이나 불평, 불만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단점을 찾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자는 거죠. 상대방을 덮어놓고 비난하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이 내면의 온유함과 인내, 동정심을 기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그들 스스로가 그 일을 하도록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강렬한 욕구, 욕망을 자극하라는 거죠. 2부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정말 진실한 우정으로 상대방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원칙,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바로 미소를 지어라 입니다. 이 스마일,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해서 다정하게 불러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정말 중요하고 또 들으면 기분 좋은 것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아주 쉬운 방법,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줬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핵심 스킬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고무시켜라. 그러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신나게 말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대화는 즐거워지고 나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남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나를 보는 즉시 좋아하도록 만드는 원칙인데요. 과연 뭘까요? 이 정답은 상대방의 자기애를 자극하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계속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단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쉽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성실한 태도로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산문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정치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유용한 함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설득의 원칙은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과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설득이 쉬워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자, 다른 사람이 당신과의 논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면 이 설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논쟁을 해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잃을 것만 많지. 10중 8구 논쟁은 참가자들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더더욱 강하게 믿게 되는 걸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찰이죠. 자, 요약하면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원칙,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이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피해야만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칙,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빠른 인정과 사과, 그것보다 좋은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쓴소리보다 달콤한 말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이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원칙은 소크라테스의 원칙을 활용하라입니다. 이 당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이 문답법으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감화를 받았던 그 핵심적인 요인은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스킬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문답법 과정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유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위주로 진행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를 쓰고 반대했을 어떤 결론을 상대방이 미처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수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즉,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횟수를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네라고 답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실은 그 말 한마디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인체의 모든 기관, 즉 편도선, 신경, 근육 등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거부 상태를 빚어낸다. 대개는 미미한 정도지만 때로는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육체의 거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신경과 근육의 전 조직이 거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네, 그래요 하고 말할 때는 그와 같은 위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의 신체 기관은 전향적이고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네, 그래요 라는 대답을 많이 유도해내면 낼수록 궁극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상대방의 불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걸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말을 끊지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경청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과연 뭘까요?
착수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협력을 얻고 싶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그 상대방의 것이라고 느끼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째 원칙,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또 사고하라는 겁니다. 9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욕망에 공감하라는 겁니다. 10번째 원칙은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 그리고 11번째 원칙은 필요하다면 쇼맨십을 발휘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바로 상대방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라는 겁니다. 즉, 카네기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또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진심으로 또 성실하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정답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은 분들, 혹은 인기가 많은 인싸가 되고 싶은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